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4학년 임나경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경제학과 전공이지만 이제 AI 심화융합 전공이라고 해서 AI를 개념적으로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저는 사실 이 재단이 이런 가치 있는 일로 지어진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덕분에 정말 좋은 기회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장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점점 인간의 본질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엄청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틈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교육 체계 안에서 배워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방향타가 바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지난 2년간 한 달에 하나의 질문을 친구들끼리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북팟캐스트, 독서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녹음하고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습관적으로든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질문의 힘을 전파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AI 기술 자체에서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AI를 챗GPT와 같은 툴로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일반화해서 그러니까 챗GPT를 AI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AI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경험으로 잊고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핀테크 기업, 홍콩에 있는 AI 테크 기업 그리고 구글 개발 커뮤니티 같은 그런 개발자들이 혹은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술을 서비스로 구현하는 사람들 곁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적용하는지 그런 현실적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LLM이라는 것을 오늘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CALM이라는 것이 있어요. Continuous Auto Regressiv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이제 AI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LLM이라고 해서 불륜석적인 토큰 조각들로 우리가 하나하나 예측으로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연속적인 벡터 단위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같은 그런 정확도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이슈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 연산량 자체도 44% 정도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AI가 점점 단어 단위가 아니라 의미 덩어리 단위로 사고하고 이 의미 덩어리를 아이디어 단위로 넓혀서 사고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지표를 썼었는데 이제는 브리에 LM이라고 해서 신뢰도 지표 면에서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스부호처럼 생각 스트리밍이 굉장히 1차원적이었었는데 LLM도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사고 단위 자체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경험과 AI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AI가 무슨 거대한 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적인 어떠한 조건으로서 바라보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엄청 편리해졌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분 발표의 앞서 발제 두 분의 공통적인 핵심이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김찬호 교수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이 점점 천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인간만이 지닌 어떤 정신적인 핵심 자체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최규민 센터장님 역시 AI가 인간의 능력을 확대할 때 공동체는 인간 존엄 자체를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저는 주변에 그 20대가 가장 많겠죠? 제가 20대니까. AI 어떻게 쓰고 있어요? 뭐 제 주변에는 작곡가도 있고 감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AI 없어서는 안 되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쓴대요. 이제는 없으면 일 자체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제가 인턴을 할 때 AI를 안 쓰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오히려 AI를 안 쓰면 살짝 너는 왜 몰라? 이런 식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월하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시연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AI가 있는데, 우리는 점차적으로 AI가 제공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 자체는 무뎌지고, 어떤 식으로 AI한테 시켜야지 얘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라는 편협한 질문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의 발달 자체가 창작부터 시작해서 업무 그 자체 업무 내부 깊숙이 들어가기까지 패스트푸드에 가깝게 산업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건강에도 좋고 슬로우 푸드에 대한 가치를 많이 역설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과정의 가치를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여기 그림 그려주시는 우리 교수님처럼 예술 작품을 사는 수집가들이 만약 있다면 그 결과물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정성 들여서 몰입한 그 시간과 과정을 함께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정의 가치가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이 경험의 멸종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6가지의 경험들, 이런 역량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대면 소통도 없어지고 손글씨나 그림도 없어지고, 우리가 기다리면 조금 나을 수 있는 부분들도 기다리는 거 3초, 1분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단순해지는 감정 자체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해지는 경향이 보이고, 기술이 매개한 쾌락 같은 것이 예술이나 스포츠, 미식까지 기술이 관여하고 있고, 공공성이 사라지는 공간,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공간 자체보다는 개인만 몰두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사이트가 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지도 앱 없이 길을 찾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연성이나 공감이나 공동체적인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자동성이나 수월함이 우리의 감각과 인지 노동을 대신할 때 우리는 내면적인 깊이가 당연히 얕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로서 가장 큰 불안이 뭘까요? 취업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교육에 초등학생부터 우리는 학원을 다니고 이런 세대였었는데요. 이런 교육의 끝이 결국에는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학생을 들어가고 나니 아니더라고요. 취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직업 소멸이 될 것이다. AI 때문에 대체되는 직업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불안감 정말 믿어도 되는 불안감일까요? 저도 불안하지만 저는 그만큼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기사들 굉장히 시의성 있는 기사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3억 개의 직업이 대체될 거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전문직이 이제 위협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 기사는 2023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챗 GPT가 딱 상용화 됐을 때 시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불안감이 많았지만 지금 이 같은 기관이 발행하는 기사와 리포트를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골드만삭스도 굉장히 최근에 올해 발행한 리포트를 보면은 마찰적인 실업에 불과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실업이 이슈가 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무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이 대체된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직업 산업군 자체가 재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실업을 걱정하지만, 그리고 젊은이들도 취업이 요즘에 너무 안 된다, 뭐 40%가 다 대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재정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더 편하니까요. 네, 그래서 2, 3년 뒤면은 이러한 구조적인 이슈들이 점차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 읽자면 맥킨지라는 되게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도 최근에 리포트를 발행한 것을 보면은 실제로는 직군 영역의 재정의가 일어나면서 AI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도구로만 경영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맥킨지 한국 오피스 피플즈 파트너분한테도 여쭤봤어요. 맥킨지 안에서는 AI 어떻게 쓰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픈 AI라고 다 들어보셨죠? 챗GPT 만든. 네, 오픈 AI의 B2B 고객사 중에 맥킨지가 1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선두주자로 생각할 법한데, 이 파트너분은 AI를 통해서 인사평가의 메모 초안을 작성하고 업무 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실사 업무나 시장 리서치 관련해서도 밀리라는 맥킨지 내 AI 툴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리서치에 하루 이틀 정도의 업무 시간을 줄이고, 전문가 인터뷰도 40만 건이 있는 DB를 한꺼번에 클라우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효율성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컨설턴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의 고유한 역량, 즉 전략적 판단이나 설득, 클라이언트 임팩트 창출 같은 집중할 수 있는, 핵심적인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AI를 쓴다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컨설턴트의 업무 자체는 줄었으나 컨설턴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리서치를 하는 업무가 시스템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게 이제는 장치가 생긴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낙관적으로 보자면 클라이언트들한테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 이런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직이라는 것도 새로이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직이라는 것은 변호사, 회계사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AI 노출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정형화된 서류 작성은 AI가 다 할 거래요. 그러면은 전문직은 뭘 해서 전문직이 된 걸까요?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이라든지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 같은 비정형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영역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역할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정의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최종적인 윤리 판단은 인간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굉장히 같은 이야기를 앞서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렸잖아요. 그때 동직 통역사가 AI로 대체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통역사는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화자의 의도라든지 비언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여전히 인간이 할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할루시네이션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CALM보다는 LLM이 더 지배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인간의 역할이 대체되지 않도록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질문보다는 오히려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치나 방향성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여백을 확보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정말 많은 개발자들, 회계사들은 AI를 세컨 브레인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용량은 매우 한정적이고 내가 사고할 수 있는 역량도 한정적이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다 제2의 뇌를 하나 만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르는 것도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가 모르는 분야가 있다면 그 마일스톤도 설계해주고 방대한 정보도 정리해주고 정말 기본적인 지식 베이스를 구조화해주기 때문인데요. 저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도전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AI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벗어나서 더 전략적이고 본질적인 가치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업을 앞둔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도 AI 기반으로 이제 인력 효율화 전략이 생산성을 넘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 가장 친한 개발자는 크래프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가장 선두주자, AI에서 선두주자로 그러니까 치부되는 이제 크래프톤에서 최근에 AI 퍼스트라는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 표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번 영업분기가 1조가 넘는 아주 최대의 매출을 달성했으나 크래프톤은 아주 많은 40% 정도의 인력을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개발자 과연 실업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66%의 연봉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거는 정말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경영자들도 많이 계실 거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이슈를 통해서 그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두 번째 포인트, AI 디바이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AI도 가장 잘 쓰면 모두한테 좋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기업들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인을 뽑을 때 가장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하길 바라면서 선거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본인만의 이익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것도 AI 산업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AI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때 기업들은 돈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괴리가 더 생기는 거고 여기서 AI 디바이디드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결국에는 과거에는 뉴스 안 보면 정보를 잘 모른다 이렇게 단순한 정보 격차로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생산성이나 소득이나 삶의 질의 격차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여기서는 이제 UN에서 최근에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AI 디바이디드, AI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AI 사용자와
혹은 AI 비사용자로 나눈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AI 나는 그거 일부러 안 써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비사용자들은 의도적이거나 구조적으로 AI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세대가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 경험의 격차가 결국에는 공동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위협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접근성과 비용의 격차, 왜냐하면 무료 AI는 뭐 안 된다며요 라고 한다면 다 유료라는 말인데 매달 나가는 그 돈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무료로 쓰지만 제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방법이 있고, 물론 그렇지만 이런 접근성에 있어서의 격차, 활용 경험의 격차, 사이인 간의 불안, 즉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개인화된 공간에 갇혀서 AI를 친구 삼아서 가족 삼아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정말 사이인간으로서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환경적 책임의 분배까지 우리는 위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최규문 센터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답 처리가 하루에 25억 건이 넘은 상황에서 제가 흥미로운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AI 평균 응답이 한 번에 약 4.5g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여지껏 SDGs,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온 30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AI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AI를 안 쓰는 사람도 이 환경적인 책임을 똑같이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랩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업 불안 여전하죠. 하지만 새로운 직군과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다른 노동, 다른 직군은 당연히 생겨날 거고 재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적인 회복, 공교육에 있어서도 커리큘럼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기술의 편리함이 앗아간 경험의 가치라든지 물리적인 만남, 이것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면의 깊이가 얕아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적으로도 AI 디바이드로 인해서 생산성이라든지 소득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AI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이러한 포용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싶냐면 거울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왜냐? AI가 데이터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산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쓴 말, 우리가 쓴 코드, 이 우리의 기록 자체가 AI는 그대로 비추고 그대로 증폭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설계하는 일 자체는 우리는 결국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떻게 구조할 것이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런 생각의 덩어리들이 변화하고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최초의 질문, 즉 인간의 몫이겠죠.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처럼 공동체적인 이해와 용기를 아시는 분들이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인간 고유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힘, 이것으로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